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를 보면서 눈여겨보셔야 할 만한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죠. 이 시 주석은 이번 사태 근본적인 책임자이지만 허술한 초동 대응으로 이 감염증 확산의 방지에 확산 방지에 실패를 했을 뿐만 아니라 사태를 은폐, 축소하고 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이미 중국과 홍콩 내부는 물론이고 국제적으로도 신인도가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데 장기 집권에 먹구름이 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탄핵 국면에 발이 묶였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가까스로 위기를 탈출하면서 재선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이 무역 갈등으로 각을 세웠던 두 강대국 지도자가 서로 다른 처지에 놓여 있는데 양국 모두 깊은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득실 관계를 어떻게 따져야 할 것인가 전문가와 함께 자세하게 살펴드리겠습니다. 국제정세 분석 전문가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나오셨습니다. 본 방송을 시작하기 위해서 시작하기 전에 양해의 말씀을 좀 구하고 싶은데요. 저희가 두 분 이상 모였을 때는 출연자와 스태프의 안전을 위해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회사 방침이지만 조 교수께서는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저만 쓰고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만만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필리핀에서도 나왔고 오늘 또 태국과 관련돼서 경영을 했던 한국 국민이 또 감염 확진이 됐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중요한 것이 이 중국에서 네. 발견이 됐단 말입니다.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 체제가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뭐 쉽게 끝날 것이다 이런 전망들도 있었고 네. 시진핑 수석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방심을 했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그런데 이제 어렵게 지금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뭐 방심을 했다기보다는 이렇게까지 크게 번질 거라고 생각을 안 했을 가능성이 있죠. 예.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17년 전인가요? 2002년도에 사스가 유행했을 때 한 8개월 정도 걸린 적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지금은 이제 확대 속도도 빠르고 감염자 숫자도 많아지고 또 국가도 다양해지고 잠시 전에 오다 보니까 그 로이터 통신에서 홍콩에서도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이런 그 보도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지 수습 국면이 될지 전혀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이 가장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뭐랄까요? 이런 상황에서 시진핑 그 국가주석의 어떤 그 정체성 이런 게 좀 드러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도력이 직접적으로 검증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까요? 지금 실추가 되고 있다 지도력이 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또 내년에는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이고요. 네네. 지금 상황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맞습니다. 오늘 밤이죠. 그러니까 2월 3일 현재 중국에서 사망자가 400명이 넘었어요. 425명이고 예. 감염자도 2만 명을 넘은 것으로 나왔거든요. 이런 속도는 전혀 예측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도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네. 당시 2002년도에 사스가 유행했을 때 8,000명 정도가 사망했던 거에 800명이죠. 감염자가 8,000명 정도였던 거 비교해서 엄청난 숫자예요. 예. 또 초기에 말씀하셨다시피 시진핑 주석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으면 좋았는데 좀 정보를 은폐한 거 아니냐. 정보를 신속하게 공개하고 공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측면을 비판받고 있기도 해요. 예. 잘 아시다시피 우한 시장이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사실상 중앙 정부의 지시가 명령이 없으면 하기 곤란하다 하는 측면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진핑 주석은 말 그대로 국가가 전쟁을 선포한 상황이고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주목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중국 혁명이 좀 100년이 되는데 중국 혁명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농민 중심이었어요. 78년도 이후에 현대화 노선을 하면서 개방개혁 정책을 펴면서 고도의 경제 성장을 해왔지만 가장 소외된 그 계층이 농민층이에요. 잘 아시다시피 도시와 농촌, 그다음에 연안부와 내륙부 사이에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불만이 쌓여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더군다나 현재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을 하면서 농민들한테
피해가 확산되거나 만약에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거나 하면은 농민층의 불만이 쌓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농민들이 어떤 행동을 불만으로 표출할지는 잘 예상이 안 돼요. 그렇기 예.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국가로서 최대의 위기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 보면은 그 유튜브라든지 SNS를 통해서 네. 중국 현지에서는 마스크가 없어가지고 네, 배추에 눈을 오려서 쓰거나 또는 뭐 오렌지 껍데기라든지 이렇게 좀 다소 좀 충격적인 그런 연출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 예. 부분에 대해서는 통제가 안 되는 모양입니다. 아무래도 인구가 많다 보니까 그렇고 지금 일단 그 우한시를 비롯해서 공장들이 춘절 연휴도 있었고 예. 또 연주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을 하면서 공장이 휴업 상태가 지금 장기화되고 있어요. 언제 가동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마스크 생산하는 업체도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한국의 마스크 제조하는 공장에 중국인들이 와가지고 대량으로 지금 구매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심각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예. 지금 뭐 들어오시기 전에 방금의 그 중국 이 싱하이밍 신임 주한 중국 대사가 오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좀 이례적인데 기자회견문을 한국어로 낭독을 한 다음에 중국이 취하고 있는 이 강력한 조치 때문에 다른 나라 상황이 좀 가볍다. 자화자찬이랄까요? 아니면은 이 오만함의 발로라고 할까요? 저희가 좀 뭐 유감을 표하거나 이런 상식적인 그런 기대는 좀 벗어난 그런 반응이 좀 있었습니다. 혹시 들어오시기 전에 이 싱하이밍의 이 기자회견을 혹시 보셨습니까? 전부는 보지 못했습니다. 일부 네. 먼저 보도 내용을 봤는데요. 네. 아직 뭐 신임장을 봉정한 상태가 아닌 상황에서 신임 주한 중국 대사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일종의 이제 불만 비슷하게 한국에 대한 불만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뭐 WTO가 세계보건기구가 여행을 자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냥 예. 그거를 근거로 얘기하고 있고 그 유엔의 산하기구로서 WTO가 권위 있는 기구는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WTO 자체가 또 대응이 늦었다는 이제 비판의 도마 위에 올라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중국 여행을 했던 사람들 입국 금지를 조치 취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 불만을 왜 한국에서 신임 대사가 하느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과도하게 평가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 그 얼마 전에 미국 주한 미 대사가 또 그렇죠. 막말에 가까운 얘기를 해서 네, 국민 감정이 지금 안 좋은 상태인데 그걸 모르고 했을 리는 없을 것 같고 네, 어떻게 보면은 이 싱하이밍 신임 대사가 한국에 부임한 겸해 대외적인 메시지를 좀 우회적으로 보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취지는 없었을까요, 본국에서? 그럴 수 있죠. 과도하게 평가하고 싶지는 않은데 다만 이제 WTO에서 전문가 팀을 구성을 했어요. 예. 그와 별개로 미국 정부도 독자적으로 의료 기술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의 전문가를 파견하겠다 하는 얘기를 중국 측에 제안했었는데 중국이 받아들이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WTO를 통해서 미국의 전문가 팀을 받아들이겠다 하는 걸 얘기를 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 중요한 거는 국제사회에서 협력을 해서 이거를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막는 데 주력하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조금 뭐 아직은 좀 조심스러운 그런 전망이긴 합니다만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시진핑의 향후 이 가도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이 부분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게 조기에 종식이 되면은 좋지만 이게 걷잡을 수 없이 정말 중세 흑사병이 유행했듯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거나 네. 할 경우에는 뭐 중국 한 나라에 그치는 문제는 아니에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예방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뭐 마스크를 쓴다든가 손을 씻는다든가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지 않는다거나 하는 거 이외에는 없거든요. 예. 백신이 개발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많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조기에 좀 진압이 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협력을 하는 게 필요하고 예. 중국인들이 가장 현실적으로 본다면 피해자이기도 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을 위해서 좀 우리가 뭘 할 수 있는가를 예. 옆에서 같이 할 필요가 있어요. 지난 연말이죠. 12월 24일 날 청도에서 한중일 정상회담이 열렸잖아요. 예. 그때 한중일 세 나라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논의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삶의 질에 관한 거였어요. 예. 세 나라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 위해서 협력하자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보건 위생에 관한 것도 있어요. 환경 문제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현재 중국이 고도 경제 성장을 해 왔습니다만 아직까지 뭐 보건 위생 측면에서 본다면 인구가 워낙 많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농촌과 도시부 사이의 격차가 크다 보니까 미비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나 한국이나 좀 선진국에서 도와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은 뭐 이런 정치적인 부도라든지 상황보다는 인도적인 도움, 인도적인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신 거로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중국하고 가장 맞닿아 있는 곳이 북한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북한은 근데 지금 오늘 4일 현재까지 네네. 확진자 발표가 없군요. 네. 이거는 없어서 발표를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발표를 그냥 안 하는 겁니까? 뭐 그거는 알 수가 없죠. 사실 공식적인 발표가 없기 때문에 네. 알 수가 없습니다만 다만 그 노동신문이나 북한의 매체들이 발표한 것을 보면은 북한도 아주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북한은 기본적으로 당 중심 국가이기 때문에 거당적이라고 할까요? 예.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만큼 심각한 사실상 조선 중앙통신이나 노동신문의 보도에 의하면은 국가 존망과 관련돼 있다는 이런 표현도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뭐 이런 얘기도 좀 있습니다. 22일, 지난달 1월 22일 우리나라에서 첫 확진자가 발견된 것이 1월 20일이었단 말이죠. 근데 1월 22일 날 중국인은 물론이고 중국 지역에 이제 체류한 북한인들 네네. 모두 입국을 차단을 했습니다. 네네네. 상당히 빠르면서도 강력한 대처였는데 네네. 중국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 문제에 뭐 머뭇거리는 없이 바로 이렇게 전격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네. 이 배경이 뭘까요? 뭐 몇 가지 이제 배경이 생각될 수 있는 게 첫째는 중국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국경을 맞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국경을 봉쇄하는 거예요. 사람의 유입을 막는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뭐 항공기 열차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공기 열차를 스톱시키면서 완전히 차단하겠다,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도가 있습니다.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북한의 또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예. 보건위생 체계가 잘 갖춰지지 않다. 한번 이게 감염자가 발생하고 하면은 어떻게 뭐 확산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한의 입장에서 본다면 국가 존망의 위기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거를 잘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는 거고 예. 또 하나는 잘 아시다시피 중국에는 불법적인 뭐 탈북자들이죠 많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도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은 북한으로 다시 돌아갈 거예요. 예. 돌아가기 위해서 미리국할 가능성이 많은데 돌아가면 또 처벌받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처벌을 피해서 몰래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북한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그걸 어떻게 차단할 것이냐 하는 것도 중요한 관건이에요. 예. 현재 겨울이기 때문에 두만강이나 압록강 전부 얼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어디서 어떻게 들어갈지 도강을 하기 쉬운 상태이기 때문에 예. 북한으로서는 그만큼 어려운 상황이다 하는 거를 또 당시 뭐 항공기 평양과 중국을 오가는 베이징을 오가는 항공기를 이제 차단하면서 당에서 이제 중국을 담당하는 김성남 제1부부장이 네. 중국을 방문했어요. 그래서 북한의 상황을 아마 적절하게 설명했을 것으로 판단이 돼요. 알겠습니다. 근데 좀 다른 분석이긴 하지만은 이것이 뭐 아주 고도의 의료 기술을 요한다든가 그러니까는 이 감염증 차단이나 예방에 손 씻기 하고 마스크 그리고 이동 자제 뭐 이런 부분만 제대로 잘 지키면 되는 것이니까 오히려 그런 것이 북한의 확진자가 발생 가능성은 낮지 않았겠냐. 물론 발병했을 때는 정말 큰일이지만 말이죠. 네. 그런 분석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북한의 공동 대응을 제안을 했지요. 네네. 북한에서는 아직 뭐 이렇다 할 만한 그런 답변은 없는 것 같은데 이 공동 대응 가능성도 어떻게 보십니까? 뭐 공식적으로 우리 정부가 뭐 제안을 했던 거는 아닌 것 같긴 한데 이거를 계기로 해서 보건 방역 측면에서 남북 협력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예.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남북 협력보다 사실은 한국 내 상황을 어떻게 잘 통제하는가 하는 게 더 중요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에 대해서 협력을 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로 그 확산되는 것을 막는 길이기도 하거든요. 예.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북한을 통해서 막 교류를 한다고 하면은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지금 현재는 북한도 우리도 국내에서 확산을 방지하고 또 내부적인 뭐 환자가 발생한다면 그거를 치료하는데 전념해야 할 그런 시기이지 예. 현재로서 섣불리 남북 간에 뭐 보건 방역 협력을 하자 제안하는 거는 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 선의를 갖고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북한이 이걸 받아들일 것이냐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을 더 신중하게 고려해서 예. 앞으로 대처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뭐 정치적으로 해석될 문제가 아니고 네. 이 사람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럼요. 일단 인도적인 해결 그리고 네. 빨리 이 병을 좀 전 세계 지구촌 사람들이 손에 손을 잡고 한꺼번에 좀 빨리 몰아냈으면 그렇습니다. 바람이 좀 큽니다. 예. 트럼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네. 최근에 SNS에 올린 사진을 보니까 참 얼굴이 좋아졌더군요. 예. 5일이죠. 현재 5일이면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시간 뭐 6일 6일이죠. 정도. 근데 워싱턴 시간이 지금 현재 밤이니까요. 탄핵과 관련해서 잘 아시다시피 작년 12월에 하원에서 탄핵 결의가 되면서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뭐 직권 남용이라는 거죠. 우크라이나 외교를 대통령 재선에 남용했다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의회를 무시했다는 거죠. 의회를 방해했다는 거죠. 네. 탄핵에 관한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방해했다 두 가지였어요. 예. 그리고 탄핵 일정이라는 거 뭐 어제부터 사실상 2월 3일이니까요. 3일부터 5일까지 하원에서 소위 말 재판에서 말한다면은 이제 그 최종 변론이죠. 네. 양측에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행정부하고 예. 탄핵을 제기했던 민주당 사이에서 그리고 그것이 끝나면은 이제 표결을 붙이게 되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표결의 향방이 주목을 받았는데 하나의 그 뭐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그 사건이 있었어요. 지난 1월 31일 날이죠. 존 볼튼 전 국가안보 보좌관을 의회에 증인으로 채택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이 상원에서 표결이 이루어졌는데 49대 51로 부결이 됐어요. 참 그 표 차이도 드라마틱합니다. 예, 드라마틱하죠. 예. 현재 상원은 뭐 전부 100명인데 그중에 공화당이 차지하는 비율이 53명이에요. 53명인데 그중에 4명이 네. 찬성할 것이냐 반대할 것이냐는 유보를 했었어요. 아하. 그런데 그중에 2명이 예. 찬성을 하고 2명이 반대를 했어요. 결국은 두 표 차로 부결이 됐는데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당초 유보했던 그 의원 중에 2명 중에 1명은 이게 바뀌지 않는다. 증인 채택을 하고 심판에도 바뀌지 않는다. 물론 또 하나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잘못을 했지만 이게 파면할 정도의 심각한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서 결국은 증인 채택에 반대함으로써 49대 51이 돼버렸거든요. 네. 이런 상황이 아마 표결에 붙여준다 하더라도 가능성이 높아요. 예. 상원에서 탄핵이 되기 위해서는 제적위원회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53명의 공화당 의원이 있기 때문에 3분의 2가 되기 위해서는 현재 공화당 의원 가운데 20명 정도 가까운 의원들이 예. 돌아서야 되거든요. 그럴 가능성은 없다 하는 거고 또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존 볼턴 전 국가안보 보좌관이 채택이 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는 자서전을 이제 내기로 했었어요. 근데 그것도 백악관에 의해서 출판 금지가 됐어요. 그 이유는 그 안에는 기밀 내용이 있다. 기밀 내용 공표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백악관에서 금지를 시켰거든요. 예.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당초의 예상대로 탄핵의 가능성은 없었지만 그대로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는 게 아마 현재까지 상황이 아닐까 합니다. 예. 존 볼튼 전 보좌관은 도대체 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트럼프가 기겁을 하고 있을까요? 글쎄요, 저도 자선이 나오면 좀 보고 싶었는데요. 언제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하고는 좀 달리 아무래도 좀 영미법결에서 그럴까요? 이 탄핵 심판, 뭐 사실상 결정 네, 이게 그 사법부가 아니고 의회에서 결정이 되는군요. 네 상원에서 하게 돼 있죠. 예. 네. 절차적으로 우리하고 좀 제도적으로 틀리니까요. 예. 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탄핵이라고 하면은 상당히 좀 중한 정도의 대통령의 어떤 결격사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트럼프는 뭐 사실상 뭐 벗어났다 이렇게 하지만은 재선에 도전할 정도로 이게 미국 내에서는 탄핵의 의미가 좀 가벼운 걸까요?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 기본적으로 우리도 법치국가이긴 하지만 미국의 경우는 좀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또 예. 특히 의회와 행정부 사이에는 뭐 견제와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의회의 권한이 대통령 못지않게 강해요. 그런 예. 의미에서 대통령의 직을 사임하게 할 수 있을 정도, 탄핵할 수 있을 정도의 막강한 힘이 있다 하는 거죠. 예. 그렇군요. 지금 일단은 기사 회상한 네. 그런, 상황입니다. 트럼프가. 그런데 우크라이나 이슈는 계속 발목을 잡을 것이다. 이런 외신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떤 사태인지 잠깐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이제 군사 원조를 하기로 했었는데 이제 상대 뭐 경쟁자죠. 특히 예. 지금 민주당의 강력한 후보인 그 바이든 전 부통령의 자식과 관련된 상황에 수사를 하지 않으면 군사 원조를 하지 않겠다 하는 예. 거죠. 이게 대통령의 직권 남용이라는 거예요. 외교를 이제 그 자신의 대통령 재선을 위해서 활용했다는 거잖아요. 그 뭐 트럼프 대통령 계속 부인을 했습니다만, 뭐 밝혀질 가능성이 지금 당분간 없을 것 같아요. 예. 역사적으로 모든 문서가 공개되지 않으면은 아마 없을 것 같고, 실제로 알 수가 없어요. 저희도 또 트럼프 정권에서 여러 가지 뭐 특징이 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그 말을 바꾸기도 하고 뭐 항상 일관된 발언을 하지 않았어요. 네. 혹은 또 정권 내에서 뭐 볼튼 보좌관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의견의 불일치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기 예. 때문에 존 볼튼이 어느 정도까지 알 수 있었는지 혹은 그게 탄핵 사유가 될 만한 것인지 저로서는 좀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미국 국내적으로 본다면 충분히 그 탄핵의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예. 하는 거죠. 그 지난 이 트럼프가 당선될 당시 미 대선 그때는 이제 클린턴 하고 이 겨루었었죠. 네네. 민주당에서 나온 클린턴하고. 근데 이 당선 발표, 당선이 확정된 소식을 듣고도 트럼프 자신도 믿지 못했다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샤이 트럼프라는 얘기도 좀 나왔고. 근데 뭐 이것도 거짓말 아닙니까? 그러면 그럴 정도로 작업을 해놓고 막상 당선이 되니까 내가 당선될 줄 몰랐다, 꿈 같다. 글쎄요, 이 말도 지금 한번 곱씹어 보면은 당시에는 좀 어떤 상황이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트럼프를 말씀하시죠. 당시에는 트럼프는 사실상 그 비즈니스맨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외교적인 그런 수완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정치가로서 등장하기엔 좀 뭐랄까요, 아직 일천하다고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는 힐러리 클린턴의 경력이나 뭐 정치력이나 이런 거를 봐서 우세할 거다는 그게 대부분의 평판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누르고 이겼다는 거에 대해서 자기 자신도 좀 놀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 좀 얘기 나온 김에 좀 여쭤보면 힐러리 클린턴이 요즘 뭐 하고 지냅니까?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속속의 인물. 예. 클린턴하고 클린턴 전 대통령과는 아직 뭐 이혼이나 물론 없었나요? 뭐 그런 얘기는 들려오지 않습니다. 예. 클린턴 대통령하고 이 힐러리하고 만났을 때 원래 힐러리 클린턴이 사랑하던 남자가 있었다고 하죠. 근데 빌 클린턴 아마 법대생 때였던 것 같아요. 예. 빌 클린턴보다 야망이 없다고 해서 빌 클린턴을 선택을 했다. 이런 그렇죠. 책을 읽어본 기억이 납니다. 네네. 트럼프의 라이벌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 쪽일 텐데 유력한 라이벌은 누가 있습니까? 지금 한 11명 정도가 후보가 올라와 있어요. 11명이나요? 그중에 뭐 유력한 후보는 8명으로 아마 추려지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그 전 부통령이죠. 바이든 부통령. 두 번째는 지난 그 힐러리 이 대선에서 민주당 경선에서 힐러리 후보와 경쟁을 했던 샌더스 상원의원이죠. 그다음에 블룸버그 전 뉴욕 시장도 뭐 뒤늦게 가세를 했습니다. 한 8% 정도 내외의 지지를 얻고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 이제 워렌 상원의원 여성인데 이분도 좀 진보적인 샌더스와 더불어서 진보적인 그런 정책을 펴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뭐 워렌 의원의 경우는 뭐 트럼프는 부자인데 부자에는 좀 약하고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박대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고 또 하나는 이제 최근에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게 그 인디애나주의 사우스 밴드라는 시가 있는데 거기 시장을 하고 있는 38세의 젊은 부티지지라는 38세? 38세예요. 38년.
38살이에요. 5명 정도가 유력한 후보로 부상을 하고 있어요. 그중에 대부분의 그 평균적인 여론조사를 여러 군데서 하기 때문에 평균을 내보면 바이든 전 부통령이 한 27% 정도래요. 예. 그리고 샌더스 의원이 한 23% 내외, 그다음에 워렌 상원 의원이 15%, 예. 그다음에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이 8%, 부티지지 전 시장이 예. 한 7% 내외의 지지를 얻고 있다. 이런 순서로 예. 여론조사는 나오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예.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 누가 될 것인지, 네.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분명히 득실을 좀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네, 이 부분은 좀 윤곽이 드러난 다음에 다시 한번 모셔서 자세하게 네. 분석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수많은 뉴스 기사. 아직도 포털에서 일일이 검색하세요? 이제 뉴스통에서 터치 한 번으로 손쉽게 확인하세요. 최근 내가 구독한 기사를 분석해 오늘의 기사를 추천하는 개인 맞춤형 AI 뉴스. 나만의 공간인 뉴스북에서 콘텐츠를 편집하고 이용자와도 활발한 소통이 가능합니다. 사진과 영상 자유롭게 이동하고 언론사 기자들이 실시간으로 업로드하는 동영상도 확인해보세요. 더욱 풍성하고 새로워진 뉴스통.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